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진강산 홍군이 국민당이 공비선멸을 위해서 보낸 토벌군과의 4차례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죠. 그러나 5번째 토벌군과의 전투에서는 패배합니다. 이번에는 주도 면밀하게 공격해오니까 결국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진강산과 중앙 근거지가 있던 장시성 레이진에서 퇴각해서 그 퇴각할 당시에 8만 6천여 명 정도 되는 병력이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목적지 정해놓고 퇴각할 때도 없었어요. 무작정 국민당군이 전혀 얘네들이 이쪽으로는 안 가겠지 하는 예상치 못한 습지대, 고원지대, 설산지대 그런 데로만 이제 골라서 고난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표에서 대략 알 수 있는 것은 1차, 2차, 3차 전투까지는 분안성 그리고 장시성, 강서성에 국민당 군대가 공격을 했지만은 3번 다 패하죠. 4차 전투부터 장제스가 자기 직계 타단의 지휘관인 천청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투입해서 본인도 직접 관여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패배를 합니다. 물론 홍군도 이 4차 전투는 굉장히 어렵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홍군이 승리를 하고 막아냅니다. 그리고 5차 전투가 오늘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물론 장제스가 관여했고 병력만 대규모가 아니라 주민에 대한 선무 공작, 입체적인 작전을 전개하면서 결국 홍군이 당해내지 못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3차례 국민당군의 그 포위 토벌 공격을 막아내고 나서는 마오쩌둥이 전략과 임무를 총결합니다. 그때 마오쩌둥이 정리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중국 혁명 근거지와 홍군이 지속 가능하게 존재 및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런 물음입니다. 산간 오지에서 유격전을 하고 있는 홍군들의 모두가 마음속으로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는 결국 공비 노릇하다가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런 회의와 패배주의 이런 게 굉장히 짙을 때죠. 마오쩌둥이 이거를 아주 객관적인 형세와 그리고 토지혁명을 기초로 우리는 장기전으로 지구전으로 나가면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는 주장을 담은 이론을 체계화해서 설명을 합니다. 국민당 입장에서 4차 공비토벌 작전 40만 병력의 준비기간을 한 2달 분안성과 장시성의 병력을 집결해서 준비를 하고 5개 노선으로 나눠서 포위하면서 이렇게 공격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결국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5차 공세는 1933년 9월 25일부터 1934년 10월 약 1년 이상 전투가 진행됩니다. 홍군과 국민당 토벌군과의 사이에 중공의 중앙홍군 제1방명군이 장시성 남부와 푸젠성 서부지구에서 국민당 군대와 수차례 전투를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홍군이 패배를 합니다. 당해내지를 못하고 진강산은 물론이고 중공 중앙의 근거지였던 장시성 레이진을 포기하고 포위망을 뚫고 퇴각 도주하는 소위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5차 포위 토벌 공격은 이전까지 국민당군이 취했던 4차례의 그 공세와는 판약에 다릅니다. 우선 요새 구축주의라고 해서 요새를 하나하나 구축하면서 차근차근 조여 들어갑니다. 책사 양용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제스의 제갈량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안한 책략을 장제스가 채택을 합니다. 군사 3 정치 7 정치에 7화를 두는 거죠. 정치라는 건 뭐냐면은 구시 통신사를 조직해서 언론 보도를 독점합니다. 그 다음에 식당과 공연단을 조직해서 전선지구의 주민들, 농민들을 대상으로 선무 공작을 활발하게 추진합니다. 그리고 보갑조직이라는 주민조직을 조직해서 주민 간에 서로 상호 감시체계 그런 걸 또 구축을 하고 엄격하게 연자제를 실시하고 한편으로는 다독이고 란화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분리합니다. 그리고 감동시키고 그런 정책을 또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같이 쓰고
그리고 홍군에 대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가혹한 경제 봉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중공중앙홍군은 양용타이가 주도한 이 같은 입체적인 전쟁 공세에 버티질 못하고 국민당의 5차 토벌 공격이 시작된 지 1년쯤 된 후에는 패퇴해서 도주하는 대장정이 시작되는 거죠. 중공 측에서는 패인 분석을 소련 유학파가 중심이 된 국제파의 자경 모험주의 노선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왕밍 노선이 좌경 모험주의라고 해서 비판을 하는데, 중공 당사에서는 왕밍이라는 이 사람이 실제로 중국에 있지도 않았어요. 소련에 있으면서 원격 조종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소련에 있으면서. 좀 문제가 있죠. 거기다가 이 왕밍의 명령을 받고 중국에서 실권을 행사하던 보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당 중앙의 권력을 잡고 막스 레닌이로는 내가 정통이다 뭐 이딴 소리나 하면서 실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단념적인 얘기는 하고 하니까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가. 마오쩌둥은 대표적인 국내파죠. 그러니까 이 국제파들이 마오쩌둥의 비정 노선, 토비 노선, 그걸 이렇게 비웃고 뭐 이러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원래 마오쩌둥이 당시에 맡고 있던 중화소비에트 임시정부 주석, 홍군 정치위원직에서 마오쩌둥을 해임 통지를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마오쩌둥이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그 이유 때문에 홍군이 피동적인 위치에 빠졌고 그것이 결정적인 패인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 및 분석을 합니다. 중공 당사에서는. 코민테른에서 중공 중앙에 군사 고문으로 파견해둔 오토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 브라운이 마오쩌둥하고 전혀 의견이 탕반됩니다. 마오쩌둥은 적을 근거지 깊숙이 끌어들인 후에 격퇴하자, 그런 유격전술로 대항해야 된다. 적이 지금은 강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정면전으로 맞서가지고는 승산이 없다 얘기를 해도 그것은 패배주의고 도망주의다 하고 비판하고, 적을 성문 밖에서 막아내고 모든 전선에서 진지전 대 진지전으로 맞서야 되고 정규전으로 맞서야 된다. 그러고 이제 자기 식대로 밀어붙였지만은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를 초래했다는 거죠. 중공 당사에서는 이렇게 패인을 분석하고 평가를 하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겠지만, 국민당군의 그 5차 공세는 설사 마오쩌둥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막아내긴 어렵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933년 초에 일본군이 중국의 화북지구에 대한 공세와 침략전쟁을 더 이제 본격화합니다. 31년에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국 세우고 근거지로 하고 있던 저 일본이 슬슬 이제 중국 대륙 전체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제스는 외적을 물리치려면 필히 우선 내부를 안정시켜야 한다. 양회, 필선 안내, 량화의 비셴 안내, 이런 원칙을 끝까지 견지하고 밀어붙였는데 5차 공세에서는 성공하니까 장제스도 이제 한숨 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차이팅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상하이 사변 당시에 국민당 19로군을 지휘해서 일본군과 아주 용감히 맞서가지고 중국 인민들의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장제스가 소극적으로 항일하는 그런 태도에 분노해가지고 항거를 합니다. 그래서 1933년 11월에 자기의 근거지인 푸젠성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항일 구국을 기치로 내걸고 푸젠성의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합니다. 중공 입장에서는 반장제스 통일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기회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하는 평가와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마오쩌둥을 또 은근히 치켜세우는 평가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 마오쩌둥은 홍군 주력을 차이팅카이의 혁명군이 장악하고 있던 푸젠성을 둘러싼 저장, 안휘, 장씨, 그런 지구로 돌진시켜서 전선 외곽에서 차이팅카이의 그 푸젠 임시혁명정부를 지원하자는 전략을 마오쩌둥이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공산국제에서 파견한 독일인 군사고문
오토 브라운, 중국명 리더죠. 오토 브라운이 반대해서 무산됐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역사라는 것은 승자의 기록이니까 좋은 거는 다 마오쩌둥이 제안하고 행동했고, 패배의 원인이라든가 실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탓이다. 좋은 건 다 내 탓이고 뭔가 좀 이상하고 잘못된 건 다 저쪽 탓이죠. 어느 시대의 역사 기록에나 있는 문제이긴 한데 공산당 쪽에서는 그게 특히 더 심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하면서 아예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혁명에 복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당하게 합니다.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그래서 중국 관방 자료는 새겨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장정이라는 것은 1934년 10월에 중공 중앙의 홍군 잔여병력 약 8만 6천여 명이 중앙 근거지가 있었던 장시성, 레이진에서 국민당군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퇴각합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정할 수도 없는 거죠. 일단은 도망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대장정입니다. 한 1년여 기간 동안을 그렇게 추격해오는 국민당군과 지방군벌 군대와 전투도 하고, 농촌의 오지 마을이라든가 조그만 소도시는 점령하고 잠깐 쉬고 회의도 하고 작전도 다시 짜고 하면서 1년여 동안 거쳐간 지역이 11개 성, 18개 산맥과 17개의 큰 강을 건넜고, 그 거리가 12,500km, 25,000리의 대장정을 행군하며 도주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34년 10월에 장시성 레이즈를 출발했는데 1935년 10월 1년 만에 잔여병력 8천여 명이 중국 대륙의 서북부인 섬서성 북부 산악지구인 우치진에 도착하면서 이 장정이 끝납니다. 대장정 중에 중요한 사건은 준이회의라고 있습니다. 1935년 1월에 퇴각하던 홍군이 처음에는 후난성 쪽으로 가려다가 후난성 쪽에는 이미 국민당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섬멸시키려고. 그런 걸 예상하고 마오쩌둥이 국민당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구이종으로 해서 좀 돌아서 가야 한다 주장해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준이라는 조그만 전, 지금은 시가 돼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서 좀 쉬면서 정치국 확대 회의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마오쩌둥이 중공 중앙의 주요 영도자 중 1인으로 선출됩니다. 그 전에 이제 마오쩌둥은 소비에트 주석직에서도 해임되고 홍군 정치위원회에서도 해임되고 그래가지고 별 실권이 없고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도 옵저버로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마오쩌둥이 기존 소련 유학파가 주도하는 작전상의 오류, 문제점, 그래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렀지 않느냐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의 그러한 비판을, 그런 의견을 조얼라이, 주더, 장원티엔, 펑더하이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마오쩌둥이 주도권을 잡아서 중요한 영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포함이 되고, 그래서 마오쩌둥이 이때 장악한 중공 중앙의 지휘권과 권력 기반으로 그거를 계속 강화하면서 최고 지휘권까지 장악하죠. 1976년 9월 죽을 때까지 이 권력을 행사하다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죠.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까지는 전략과 현상을 실사구시적으로 꿰뚫어보고 군중 동원을 해서 그 역량을 삼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쪽에서는 거의 천재적이죠. 그랬지만은 중화인민공화국 이후에는 대약진이니 문화대혁명이니 죽을 수다가 죽죠. 그래서 마오쩌둥은 그 장정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현상과 사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고 이야기해야 그게 맞는 말이다. 우리가 원래 진지를 고수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말하면은 그건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장정을 완성했다는 측면에서는 승리했다. 국민당군은 우리의 진지를 점령했다는 측면에서는 승리했지만 포위 토벌 계획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실패했다. 그리고 장정이 단순히 패주해서 도망간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 홍군이 거쳐간 11개 성, 2억의 농촌 주민과 상간오지 주민 대중에게
우리 홍군이 가는 길만이 해방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거를 우리는 실천으로 보여주고 그 맛을 보게 해줬다. 토지 개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주들은 홍군이 오면 자기들이 어떤 꼴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도망을 가버리고 미처 도망 못 가면 잡혀서 홍군한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뭐 가차 없습니다. 지주는 토지는 주상몰수 무상분배, 그리고 지주 재산은 당연히 보급 문제 해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절로 해방구가 돼요. 그러면 해방구가 되면은 그 농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그 지주한테 바치던 7할 이상의 소작료를 안 바치고 자기들끼리 나눠 갖게 돼요. 홍군이 주둔한 지역에서는 세금이라도 내지만 아예 저 멀리서 홍군이 저쪽에 와 있다는 소문만 듣고 지주가 도망간 그런 지역에서는 홍군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지주한테 7할 바치던 걸 농민들이 다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홍군에서 선전될 글로 보내서 이게 바로 우리가 통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게 될 세상이다. 이러면서 막 선전을 하는 거죠. 마오쩌둥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장정이 없었다면 광대한 민중에게 홍군의 그런 도리를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선전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장정은 혁명의 파종기였다. 우리는 수많은 혁명의 종자들을 11개 성 지역 내에 퍼뜨렸다. 그 종자들이 이제 서서히 싹을 틔우고 꽃 피고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종합하면 장정은 우리의 승리고 적의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전략적인 해석이죠. 네, 감사합니다.